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와서 잘 들으자 기르자 라는 표어 기억하시나요? 정말인지 이젠 아득하게 멀리 느껴지는 말이죠. 지난 2019년 11월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달 계속해서 42개월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4월달 출생아 수는 2만 명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건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을 투입했는데요.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라면은 지금쯤 다시 산하 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자본 투입이야말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혼 출산 그리고 이민 장려를 통해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당장 표 날아갈 소리라서 어떤 정치인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이야기니까요. 반토막 나길 거듭하고 있는 이 청년 인구수로 인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장과 안보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칠 텐데요. 우린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세상이란 어떤 모습이올까요? 6월 29일 목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1부 첫 곡으로 루크 컴즈의 Fast Car 듣고 왔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몇 초를 남겨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걸 잘못 쓴 것 같아서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였나 하나만 나와였나.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자신감 있는 눈초리로 하나만이지 했거든요. 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둘이었어. 그때는 아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으면은 데모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야. 아마. 난이 벌어져가지고 참 이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박송희님, 옹디 솔직해요. 5개월 된 아가랑 늘 방송 함께 듣는데 이런 저출산 시국에 유령 영아라는 끔찍한 사건 사고까지 정말 요즘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겐 늘 긍정적인 에너지만 주려고 노력을 해요. 말씀 주셨고요. 그 통계를 좀 유심히 봤는데 이런 그 사회 분위기나 경제적 위기나 이런 그 재반 환경은 유럽이나 우리나 뭐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그쪽은 더 문제되는 게 많고. 근데 이제 그 비혼 출산율이 되게 높아요. 한 60% 돼요. 반 넘게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은 거고,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애 낳은 사람들을 이 통계에서 빼면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다들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문화나 정책이나 다 그쪽으로 이미 예전역에 오래전에 바뀌었고 우리는 뭐 아직 난방하죠. 김인혜님, 웅디 비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어요.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맞다. 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조심하고 계시죠? 김길중님, 이인성님, 권희진님, 김민숙님, 윤석주님, 최영민님, 김영원님, 이상우님,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아이고 그렇구만.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자, 오늘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정신이 혼미해졌어.
그렇구나. 희애 씨 주변에 희애 씨 또래들도 아이를 잘 안 낳는구나. 많이 안 낳죠. 다들 뭐 그렇구나. 경력 단절되는 것도 무섭고. 네. 근데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뭐 한 7, 8명이 안 낳는 것 같아요. 대박. 그렇구나. 자, 어떻게 오시면서 비 어떠셨어요? 저 하늘 구멍 뚫린 줄 알았어요. 그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해. 진짜 많이 저 장화 신었습니다 오늘. 레인부츠. 장하시셨어요? 진짜 비 많이 오더라고요. 우산이 막 호돌호돌거렸어요 진짜. 전 지금 제가 차를 운전하고 온 건지 서핑을 한 건지 물이 막 출렁출렁했어요. 아우 장난 아니었어요. 저 계속 어제 희애 씨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까지 차야 그게 침수인가. 그게 바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근데 이게 너무 튀면서 이제 특히 이제 1차선 제 바깥쪽 이쪽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무서워. 아무튼 다들 조심 운전. 맞아요. 안전운전. 호우특보가 곳곳에 지금 이미 많이 내려졌거든요. 예. 네, 서울에는 비가 계속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낮부터는 남부지방으로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또 제주도에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호우 피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미리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곳. 남쪽 지방 또 내려간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 지금 중부 지방에서 내일 혹은 오늘 늦게 내려간다고 하니까 대비할 수 있는 거 빨리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이제는 따로 추가로 보호해드리겠습니다.입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 얘기인데요. 별도로 적용되는 대상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지를 좀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얼마죠? 5천. 맞아요. 5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늘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예. 소식을 전해드렸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 5천이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자체는 그대로인데요. 그냥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일반적인 예금 상품에 대한 한도였어요. 예. 근데 그 외에 별도로 따로 보호해주는 한도를 좀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의 일반적인 예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천이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지금까지 별도 한도라고 정해졌던 건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5천을 추가로 보호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아왔지만 며칠 전에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2개 항목을 각각 5천을 보호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2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어떤 항목이요? 원래 기존에는 일반 예금에 포함이 됐었던 연금저축이랑 연금저축. 네, 그리고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다들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 상품입니다.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예. 근데 요게 골자가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행이 망해가지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차곡차곡 돈을 쌓았는데 이거를 못 받으면 또 낭패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5천까지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사고보험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험금을 열심히 보험료를 내가지고 축적을 했는데 막상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죄송해요 저희 망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따로 5천까지 보호를 해줘서 최종적으로 2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별도 한도를 늘린 겁니다. 5천씩 나눠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예금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차피 금융회사당 보호받는 거여가지고 그래요? 그럼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5천씩. 맞아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하긴. 네, 그래서 일단 한 군데 넣는 거 기준으로 한도를 알아두는 거죠. 그래요. 네. 보호 한도가 늘어났다. 어쨌든 여기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예금 보호 한도 자체도 지난번에도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2001년에 5천만 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상향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미국의 은행들 망한 소식 전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1억까지 올리자라는 의견이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8월까지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90년대 말에 망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무섭잖아요. 예, 무서워. 아우 네, 그때 무섭잖아요. 그때 그 뉴스만 떠올리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네. 막 다 우시고. 맞아요.
조금 달라지는 게 또 있네요. 뭐 해외 송금 한도도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5만인데 이제 10만 달러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기억하세요? 10분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타카타카타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요. 잠깐만요.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가신다고요? 평소에 말을 타고 다니시나요? 지하철 소리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지하철을 그래요. 타고 가는데 가다가 어쨌든 배가 갑자기 아파요. 배가 아팠어. 화장실 가야죠. 어? 근데 평소에는 이제 찍고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 또 돈을 냈어야 됐어요. 만약에 역 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근데 안에 있잖아요. 없는데도 많아요. 그런 거? 네. 찍고 나가야만 있는 곳들도 꽤 많아요. 네. 구조상 그런 데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돈을 두 번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막고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하철 7월부터는 이제 찍고 나가더라도 10분 내로 다시 들어오면은 아, 그래, 좋아. 네,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이 소식의 골자입니다. 아, 이 진짜 이런 건 진작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사람이 하루에 4만 명이 넘는데. 4만 명이요? 네. 뭐 배 아프다거나 뭐 혹은 잠깐 편의점 간다거나 뭐 여러 사유가 있겠죠. 아니, 지하철 타다가 찍고 배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너무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면 다들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아니, 4월달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안 되는데 매달 4만 명이.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민원도 굉장히 많았대요. 예를 들어서 나 진짜 화장실밖에 안 갔다 왔는데 내가 그치. 왜 돈을 또 내야 돼요? 열받지. 이러면서 민원이 진짜 많이 접수가 됐었대요. 예. 그럼 공무원분들도 진짜 힘드시잖아요. 공사 직원분들도.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울시 내의 지하철에 대해서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시범 사업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3월부터 서울시랑 남양주시의 구간에 대해서 이미 10분 내로 들어오면은 무료로 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일단 7월부터 적용되는 건 서울시에 대해서만이잖아요. 근데 남양주시랑 일단 협업을 해서 서울시 외의 구간도 시범 운영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요걸 1년간 아직 1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10년 전 아니 10년 전? 한 15년 16년 전 상수역에서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는데 오케이 해서 그냥 들어가서 그러는데. 아, 그거는 호출해가지고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갈게요 이렇게 하면 열어주시는 거. 내가 그랬었나? 네, 그거일걸요? 찍었다가 나갔는데 그냥 들어올 순 없죠. 무임승차 아닙니까? 안 찍었지. 네, 안 찍고 그냥 그러니까 나갔지. 띵동 해가지고 죄송한데 저 배 아파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뒤에서 나오고요. 네, 시간으로 냈습니다. 시간. 네네. 이거 오늘 맨날 쉬워요 좀. 퀴즈 갈게요. 네, 7월부터 서울시 지하철에서 하차 후에 이 시간 내로 다시 타면 기본 운임이 면제됩니다. 몇 분일까요? 1번 10분, 2번 30분, 3번 1시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따가닥따가닥. 이효리의 10미닛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10분이었죠. 이태수님, 마해온님, 5552-8094-7537 쓰시는 분 이렇게 5분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좀 따뜻하게 드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최선아님이 첫 출첵이에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짬뽕을 야무지게 먹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다들 어떻게 식사들은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최동민님, 김혜정님, 박명수님, 임성식님, 정학수님, 8219, 3158, 5042, 4613 쓰시는 분도 최선아님처럼 새싹이신데 잘 오셨고 예 무럭무럭 나무 되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히스토리 워드로 함께합니다. 오늘 뭐 예상하셨죠? 역사 속 쿠데타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선 김 교수 박광일 작가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화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세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쿠데타 프린스 썬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을 접수하라. 네, 장군님. 장군님이 누구야? 네? 장군님이 누구야? 그런 장군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리 장군이라고. 예. 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역사 속 쿠데타인데 이럴 줄 알았어요. 쿠데타 이야기 한번 나눌 줄 알았고 근데 들어오시면서 너무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아들 딸 구별 많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딸아들 구별 말고 그거 말고 그다음에 아까, 핵폭발보다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와 그러면서 지구 위에 그 사람이 막 넘쳐가지고 막 지구가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제가 경험한 눈으로 직접 봤던 거니까. 작가님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크게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짐작하게 되죠. 최근 이제 뭐 10몇 년 안에 더 많이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맞아요. 전 예.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해법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우리 나눠보고 싶은데 잠깐 아주 짧게 왜냐면은 다 환경 조건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다 똑같이 지금 아이를 안 낳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미국 같이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이제 뭐 준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이 보면은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아니 그 제3세계 국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아니야. 의외로 더 폭발한 나라들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남미 같은 경우에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국가잖아요. 예. 카톨릭 국가는 무조건 애를 낳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라는 점점 지금 경제적으로 폭망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국교를 지금 바꾸자 뭐 이런 건가요? 국교를 카톨릭으로요? 정하자. 이게 막방으로 만들어 이거. 근데 이제 미국의 인구 증가는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이민이죠. 이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정책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치.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향후에 이제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한국인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한국의 어떤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단일 민족론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근데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있지. 조금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나갈까 더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한 가구 1자녀였잖아요. 좀 됐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녀부터는 호적에 등록을 못해요 공식적으로. 근데 인구 지금 정체예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요. 더 많이 낳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로 다자녀 가구를 사진을 찍어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자녀가 없어. 뭐 자기들이 못하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현재 딸을 좀 많이 낳읍시다라는 그 홍보 포스터를 보면 다 서양인들이에요. 약간 그 아이러니컬해요. 그러니까 중국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웠던 때가 있고 굉장히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민 이민 정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건국초 그다음에 이제 여말 그러니까 고려 말에 굉장히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역동성을 줘서
초기에 어쨌든 이민자가 들어와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게 과거제도의 실시. 그러니까 쌍기, 후주의 쌍기가 들어왔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룬 적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조선 초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장윤실 같은 인물이 아버지가 또 중국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예, 역동성이라는 것들을 네. 그래요. 이 뭐 정책 이런 부분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 나라들이 쓰는 방법을 또 우리가 그대로 쓰기에는 자꾸 우리 그 민족 정서랑 잘 안 맞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단계화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합시다. 나중에 이거 역사 좀 속 이민 같은 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민이 제일 큰 문제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 자, 우리 쿠데타. 아, 주말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근 몇 년 동안 제일 큰 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프리고진이랑 이제 루카센코가 2시간 동안 전화 통화로 설득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내용 들어보면은 거의 무슨 쌍욕이 오갔대요. 그러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를 하면서 예. 너 지금 거기서 더 진격하면은 넌 벌레처럼 진이김을 당한다. 아니 친구죠 이제 워낙 둘이. 친구죠. 예. 그러니까 친구 말 믿어라.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떠나가지고 벨라루스로 넘어와라. 그럼 내가 너의 생명은 보장해주겠다 하는데 와 과연 그럴까 그게요? 푸틴 대통령은 KGB 시절부터 자기 정적은 끝까지 추적해서 없앱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 5번 정도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무슨 어떤 섣부른 예상을 전문가들이 안 하기 시작했고 대신에 인터넷 등지에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얼굴이 딱 프리고진 얼굴이 안 보이면은 이제 굉장한 추측들이 막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고. 예. 근데 다시 또 얼굴이 등장을 음성 메시지가 등장을 하면은 그것이 또 아니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뭐 저기 푸틴이랑 짰다. 푸틴과 프리고진이 애초에 짜고 했다. 아유 아니 그러니까 푸틴 그 사람은 예. 인터넷과 스마트폰 자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는 측근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측근들이 과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가 아무도 몰라 이거는요. 측근이 뭐? 측근이 뭐라고? 측근이 무슨 소리를 푸틴에게 올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상황 판단을 지금 아무도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음. 그래요.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푸틴의 머리가 너무 흐려졌다.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프리고진의 운명 어떻게 될지.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라고 또 발언을 했더군요. 그 와중에 또 그랬어요. 우크라이나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이라크라고 또.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뭐 그러실 수 있지 뭐. 그러니까 본인 분량 꼭 챙기시는 분이라서. 오늘 신문에 내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 속 쿠데타 이런 연유로 우리가 한번 오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준비해온 주제들이 있어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제목만. 네, 저는 이제 2개를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2개의 독립운동을 만든 쿠데타라고 해서 체코 군단의 쿠데타를 하나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12.12 군사반란. 예. 그래서 그 12. 2개를 하는데 1번을 먼저 해보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12.12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12.12라고 하면은 10월 22일 사건하고도 또 헷갈리니까.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5.16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숫자를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숫자를 나눠서 부르는 12.12. 그래서 12.12로 이렇게 부르는 편입니다. 손 교수님. 저는 지금 러시아를 그러니까 나름 잘 나가던 러시아를 폭망의 길로 만들어 버렸던 황제인 남편을 끌어내리고 부인이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부인이 황제가 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자 황제 대제 얘기를 하고 예카테리나. 응? 예카테리나 대제. 예카테리나 대제를 얘기를 하고 조금 시간이 나오면은 정말 98% 천하통일을 다 했는데 어허. 2%를 못 채워가지고 천하통일 그 목전에서 그만뒀던 오다 노부나가의 구테타 이야기. 혼노지 안에 적이 있다. 저건 혼노지. 적은 혼노지에 있다. 재밌는데? 오다노보다가 얘기 재밌는데. 오다 노부나가 많은 그 일본에 가서 NHK 틀면은 맨날 나오는 게 그 오다 노부나가랑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전국 시대를 참 많은 드라마가 다뤘지만 보면은 오다노보다가는 늘 잘생긴 배우가 해요. 늘 잘생긴 배우가 하고 뭐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장 못생긴 배우가 가장 해요. 못생기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가장 못생기고 원숭이가 생겼는데 똑똑해.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할을 상대적으로 못생긴 사람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생겼어.
왜냐면 내가 그 배역을 맡으면 응? 내가 그렇게 못생겼단 말이야? 아니야, 진짜 막 되게 볼품없는 사람이 하더라고. 그리고 도쿠가와이에스는 늘 약간 좀 후덕해. 그렇죠. 예, 퉁퉁퉁. 후덕한 네, 사람이 네, 합니다. 그 말에서 실수한 사건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쿠데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작가님? 네,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 예. 사실은 오늘 체코 군단 얘기라고 했는데 러시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역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 처음 일어났을 때 이제 오스트헝거리 제국 안에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가 일종의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전선이 확대되니까 오스트헝거리 제국은 여러 민족들, 소수 민족들을 전부 다 이제 군대로 끌어오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보헤미아 지역에 있었던 체코와 슬로바키아 지역의 사람들도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헝가리하고 오스트 제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들이 내보내졌던 전선이 바로 어디냐면 러시아와의 전선입니다. 아하. 그런데 체코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슬라브족 아닌가? 근데 저들도 슬라브족인데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싫어하는 이 그 오스트 헝거리 제국을 위해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공감대가 그 안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탈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탈영의 숫자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이들을 처음에는 포로 수용소에다가 수용을 했는데 그들도 비슷하게 느꼈던 거죠. 이들은 싸울 의지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들을 오히려 하나의 부대로 편성을 하는 것을 이제 그 계획에 옮겨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가 처음에는 10,000명, 20,000명, 그러더니 나중에는 50,000명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10,000명 정도 되면은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지. 이들을 이제 무기를 줘서 우리는 이제 체코를 군단으로 부른다 해서 보통 이제 이 시기에 1차 세계대전 말미에 만들어진 이 체코 사람 또 슬로바키아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항복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체코 군단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체코 군단을 제일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반겼던 거는 당연히 러시아 그렇죠. 짜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조에서 볼 때는 이들이 또 우리를 방어해 줄 또 하나의 방어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전선에 이제 투입을 해서 나름 성과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 거두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그때구나. 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혁명이 딱 일어나자마자 볼셰비키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동맹군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 아, 니콜라이는 죽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니콜라이스는 저쪽에 이제 가 있습니다. 죽지는 않고 아, 유배돼 있군요. 네, 유배돼 있는 상황이었고. 지하실에 갇혀 있죠. 네, 저쪽에 이제 갇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체코 군단이 굉장히 애매해진 거예요. 이 새롭게 들어선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로마노프 왕조는 몰락했고 그럼 자신들은 뭔가 지금 위치가 애매해진 거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러시아를 탈출하는 겁니다. 이쪽 이 사회주의 정권이랑 뭘 한번 해볼 볼셰비키랑 뭘 해볼 생각은 안 했나 볼셰비키랑 봐요. 사이가 안 좋죠. 아, 사이가 안 좋구나. 왜냐하면 볼셰비키 같은 경우는 전쟁을 멈췄고요. 더 나아가서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이들 체코 군단은 로마노프 왕조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랬죠. 굳이 얘기한다면 백군 쪽입니다. 적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립군이네. 그렇죠. 왕당파에 왕당파. 가까운 군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코 군단은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전쟁에서는 빠지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역사에서 빠지자 이런 내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휘하는 이제 체코 쪽에 있었던 지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는 여기 빠져나가자 그런데 빠져나갈 동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군대니까. 너 사람도 많고. 이게 보통 민간인 같으면 어떻게 빠져나갈 텐데 5만 명에 이르는 군대가 움직인다? 이것 자체가 당시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동네였던 체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폴란드를 지나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독일이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르만스크나 이제 북쪽 항구를 막으려고 했는데 여긴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적군 백군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가면은 러시아 내전에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휘말리겠다. 지금 한참 적백내전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쪽의 전선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적군 백군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멀리 9,000km 멀리? 동쪽을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 너무 가까이 오시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빨리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고 했더니 러시아군이 그거를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적군 쪽에서. 자기 코가 석잔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착을 했지만 여기가 군단이 무려 5만 명이나 되니까 예. 각 군대를 풀어서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을 점거를 해버립니다. 오. 체코 군단이. 오. 그리고 기존에 여기서 보냈던 그러니까 동쪽 서쪽으로 보냈던 그 장갑 열차들이 있거든요. 예. 무기를 싣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군수 사령부가 되었던 그 장갑 열차를 탈출을 합니다. 이 체코 군단이.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동쪽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거 막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체코로 돌아가는 게 목표니까. 아, 되게 돌아가는 거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은 회피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자신들의 병력을 온전히 지키고 사실은 이들은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체코 세우자. 아직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헝거리 제국 약해졌으니까 예. 이 사이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힘을 합쳐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그렇지. 만들자. 그러려면은 무장 병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장 큰 무장 병력이니까 우리가 그 세력을 가지고 유지해서 돌아간다. 이 목표를 세운 겁니다. 건국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백 량에 이르는 그 철도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하는데 무려 1년 넘게 이들의 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고생스럽다. 5만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가는 길에 이 장갑 열차 안에다가 뭐 우체국도 만들고 방송국도 만들고 설국열차인가요? 설국 열차에 사실 모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9,000km를 가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선전전을 하면서 예. 우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랬더니 극동에 있는 극동에 있는 백군 적군이 이제 화색이 도는 거고 또 사색이 드는 거죠. 음. 지금 극동에 있는 백군은 이들이 백군 편이잖아요. 예. 그럼 이들이 돌아오면 극동은 우리 편으로 돌아서겠다. 아. 이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겠지. 그렇죠. 그런데 적군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5만 군단이 오면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쌓아놨던 우세한 부분들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연해주 일대에 사실은 적군이 압도적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백군이 밀려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이제 뒤집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체포되어 있었던 로마노프 황제 니콜라 2세 가족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적군이 이들을 급하게 처형한 것도 이 체코 군단의 이동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근데 그 잠깐 궁금한데 이 서쪽 끝에서만 이 적백내전이 소요전의 양식으로 심하게 나왔던 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 소련 전역에서 그렇죠. 연해주 일대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적백 사이에서 전혀 몰랐는데. 충돌했던 게 사실은 자유시참변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참변이라 네, 우리 1만 명이 넘는 독립군이 이 적백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 쪽에도 사회주의 그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계셨고 그렇죠. 또 백군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부담감을 느꼈고 이런 반감도 과정이었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적군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열강들도 원하지 않았으니까 볼셰비키 제도에 혁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열강들은 백군을 지지하는 건데 예. 그 백군을 지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11회 그 이른바 출병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한 7만에서 8만 명 정도의 출병이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5만 명 이상을 누가 감당을 하냐면 일본군이 감당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해주 시베리아 점령의 바탕이 바로 뭐냐면 백군을 지원해서 적군을 제압하겠다라는 열강들의 이유 속에서 그들이 시베리아 출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야 이제 공통의 그 이해관계가 통한 거죠. 그렇죠. 아, 아니 난 적백내전이 진짜 러시아 전역을 이렇게 동시에 벌어진 줄 몰랐어요. 요거 나중에 합시다. 그 몽골 인민공화국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몽골 땅 안에서 적백 내전이 큰 역할을 해요. 오늘 아이템 많네. 네? 오늘 아이템 많이 나와. 야, 저건 이거 저건 자, 오늘 역사 속 쿠데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우리가 앞서서 사실 우리가 예상보다 별로 이 프리고진 얘기를 안 해서 별 힌트가 없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 한때 푸틴의 땡땡땡으로 불리면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죠. 프리고진의 전직 직업 중 하나였던 이 직업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영양사, 2번 제빵사, 3번 요리사. 힌트. 뭐 일요일은 아빠가 삐삐사. 삐삐사요? 마법사? 아이고 짜장라면 삐삐사. 둘리가 생각납니다. 요리 보고 일요일은 아빠가 장학사.
참 예전에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G드래곤의 삐딱하게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강민 작가 선킹 뉴스와 함께 오늘 주제는 역사 속 쿠데타였습니다. 앞서 이제 문제도 나갔었는데 돌발 퀴즈. 프리고진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도둑, 뭐 소매치기, 포주, 핫도그 장사였잖아요. 요리사, 핫도그 장사, 뭐 안 거친 직업이 없다가 갑자기 용병 회사를 차렸어. 독주자의 요리사에서 이 용병 부대장이 되고. 그렇지만 역사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출신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가십거리일 뿐이지 현재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지. 되진 않습니다. 뭐 그렇지. 배경 따지면 주원장은 배경이 아이 그럼요. 눈물 나잖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왜 저기 프랑스인들도 예전에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 초반에 이제 막 좀 잘 나가기 시작할 때 이 나폴레옹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려는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는 말 그렇죠. 철폐기. 코르시카의 촌놈. 코르시카에서 온 애가 잘 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쟤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죠. 쟤의 미래도 빤하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잠깐 끌어낸 얘기지만 현재의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고 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쿠데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근데 체코 군단이 움직인 게 쿠데타인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체코 군단에 욕을 합니다. 당신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도와주겠다. 무장해제해라. 트로츠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장해제할 수 없고 이 군단 그대로 유지해서 체코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이제 일종의 쿠데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 성공했으니까 혁명이지 러시아 혁명 자체도 사실 쿠데타로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는데 예. 이제 그 전체 인원은 군 병력만 한 5만 6천,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민간인까지 포함돼서 한 7만 명 정도의 체코인들이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인 거예요. 왜 또 늘었어? 조금 오면서 이제 그 가족들도 좀 챙기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뭔가 그 어떤 그 지원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려고 했었거든요. 제국 지원을 받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움직여서 이제 뭐 열강들이 뭐 일본도 도우러 온다 그러지 미국도 도우러 온다 그러지 그래서 그 도움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냥 이제 전쟁 끝하고 자기네 나라로 가버리거나 자신의 이권을 챙기니까 체코 군단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붕 떴네. 네, 붕 떠니까 이제 문제는 차비가 문제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뱃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7만 명의 뱃삭.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금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괴를 탈취했다라는 기록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고 있었고. 누구 금괴요? 당시 이제 그 볼셰피가 가지고 있었던 금괴를 여럿 가지고 있었고 그 금괴의 일부를 적군하고 백군하고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어떤 조금은 안정을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도착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거기서 일정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팔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팔아라.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데 군단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무기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지급받은 무기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무기를 정말 애타게 찾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들 혹시 한국말을 쓰나요? 그렇습니다. 무기를 달라. 예. 우리한테 팔라.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독립운동 과정 속에서 정말 원했던 게 무기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의병 사진을 찍었던 그 맥켄지가 갔을 때도 맥켄지한테 그 한국 의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린 돈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무기 구해달라. 근데 종군 기자가 무기를 구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구해준다고 없지. 몇 장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이 쓴 책에 남겨놓았거든요. 근데 만주에서 열심히 신흥무관학교에서 훈련도 하고 뭘 했지만 무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이걸 써먹지.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 무기 시장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군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 단위로 체코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 독립군들이. 예, 그래서 그들하고 교섭을 해서 무기를 입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봉오동 청산리 쪽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독립군 그 북로 군정서가 당시 약간 자금이 있었거든요. 예. 이 자금을 가지고 이 무기를 마련해서 실제로 나중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 측 기록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국 독립군이 저렇게 최신식의 무기로 모신나강 소총이라든지 맥심 기관총을 들고 있을 수 있지? 기관총이 있었거든요. 예. 이 기관총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출처가 바로 어디였느냐면은 이 체코 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체코제 무기로 알려진 거예요. 체코제 무기인데 사실은 체코제 무기가 아니라 체코군이 무장한 러시아로부터 받은 무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의 원 제작자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가 사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뜻밖의 미국 무기로 일본에서 일본군과 싸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이들은 이제 결국은 1918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이주를 해서 18년에 일단 1차로 체코를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자신들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체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앞에 두 개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쿠데타라는 제목으로 체코 군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제 무기가 좋아요. 에이, 뭐야 역사 속 쿠데타 이야기 하랬더니 결국 독립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그렇죠. 여기 독립군밖에 모르는 우리 박광일 선수. 야 독립군 바보에 진짜 딸바보가 아니라. 아무튼 자, 재밌었어요. 체코 군단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썬킴 교수님. 자 타임머신을 타고 1700년 1700년 러시아로 가봅시다. 빰. 또 러시아야. 러시아. 당시는 표토르 1세라고 그 러시아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현재의 러시아를 만든 훌륭한 어떻게 보면 성군. 제정 러시아 뭐 최고의 군주죠. 그렇죠. 로마노프 4대 황제고 뭐 예. 우리로 치면 한 뭐 세종대왕급으로.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표토르 대제 큰 황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러시아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서유럽 시찰단까지 떠나가면서 내가 직접 배우겠다. 이건 무엇인가 저건 무엇인가. 그래서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영국 화폐를 수입해 와가지고 이제 화폐를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 러시아만의 공식 화폐를 찍자. 처음으로 러시아 화폐를 만든 것도 피오토르 대제고, 그리고 처음으로 러시아 우편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오토르 대제가 큰 성군으로 그 추앙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다음 황제는 굳이 내 아들이 아니어도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뒤를 잇겠다. 세습 노노. 세습 노노 하수빈 노래죠.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받으세요. 뭐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저랑 비슷하니까. 예. 어쨌든 세습 노노 된 거예요. 나름 그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황족이 아니지만 나도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괜찮다 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뭐야 우리 아빠 아들. 아빠 아들 러시아 전역에서 불만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아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뭐 하는 거야 진짜. 응? 알렉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세이. 그러니까 지금 피오토르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알렉세이 아들, 안나, 그다음에 그 엘리자베타 이렇게 2남 1녀였거든요. 일남이녀. 1남 1녀였거든요. 일남이녀. 알렉세이가 뭐야? 그럼 나 가만히 기다리면 내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요 아들이. 표트르 대제한테 감히. 표트르 대제한테 아들이 큰 아들이 아빠 권력 앞에서는 아들 아버지 없는 거 아시죠? 이성계를 봐봐요. 그렇지. 그렇지.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제는 광화문에서 방송이 끌고 와. 그래가지고 아니 아버지한테 덤볐는데 되나 이게. 예. 결국에는 쿠데타를 시도만 하다가 알렉사이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럼 놔준 거지 뭐. 놔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안 죽일 테니까 단 정말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황제였거든요. 이제 그 근대의 상징인 거지. 진짜. 그렇죠. 예. 돌아와서 재판 받아라. 아. 재판 받아라. 음. 그게
너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와서 공식적으로 재판 받아라. 안 가요 아빠. 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재판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유. 해가지고 야 좀 쟤 좀 데려오라고 해서 누굴 보내냐면 그 자기 신복이었던 톨스토이 백작을 보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톨스토이의 그 선조예요. 예. 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알렉세이 황자님 가가지고 재판 받읍시다. 제가 최대한 변론을 해드릴게요. 예. 진짜요? 믿어도 돼요? 그래서 비안나에 숨어있던 그 구테타 시도했던 황자를 예. 끌고 와요. 아.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데 오, 설득력 되게 좋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그 죄와 피는 벌. 못 속여 네, 진짜. 왕자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손자 기억해라 이거 꼭 나중에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아니 당연히 반역죄니까 사형이죠. 사형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예요. 사형 집행 한 일주일 전에 그 감옥에서 갑자기 의문사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버지가 독살했다, 뭐 자결을 했다 설이 있는데 어쨌든 집행 전에 죽습니다. 자 이제 어찌됐거나 공식적으로는 대가 끊긴 거예요 지금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후계자를 누굴 할까 하다가 이 표토르 1세가 갑자기 죽어요. 왜냐하면 술을 거의 저처럼 좋아했거든.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뭐 본인이 거기 개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사실 뭐 그게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술을 더 먹었겠죠. 그 누구냐 그 능양군 인조인간 로버트 예. 인조 아버지 정원군도 맨날 술 먹었잖아요. 예, 예. 일찍 죽어. 하여간 갑자기 죽어요. 예? 공식 사인은 요로결석으로 죽어. 요로결석이요? 술 많이 먹으면 그게 와요. 표트르 대제인데 그래도 요로결석 때문이라고 좀 약간 그 취향. 예.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 뭐 그냥 이제 비뇨기 질병 때문에 민혁이 질병 때문에 예, 그냥 이제 돌아가신 거죠. 맞습니다. 대제인데 그래도 후계를 안정하고 죽어버렸어요. 여기에 부인이었던 예카테리나 1세 뒤에 나오는 예카테리나 대제와 헷갈리면 안 되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예카테리나 1세라고 하는데 부인이 예카테리나라는 표토르 대제의 부인이 예? 그럼 대가 일단 끊고 죽은 알렉세이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인데 너무 어려. 일단은 섭정이 아니라 내가 일단 임시 황제를 하겠다. 라고 해서 부인이 황제가 됩니다. 이게 예카테리나 1세가 되는데 축천무후 같아. 네? 축천무후 같아. 축천홍후야. 근데 축천홍후와 같은 그런 깡과 그건 없었어요. 주위에서 시키는 데 다 해. 아. 그래가지고 3년 후에 열병식을 하는데 그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픽 쓰러져요. 일사병. 와와와와. 일사병이 걸려가지고 여자 황제 부인이었던 예카테리나 1세가 그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죽은 알렉세이의 아들, 그러니까 표토르 대제의 손자죠. 나이가 그때 9살인가 그랬어요. 이 정도면 이거 몇 개, 한 개, 두 개, 요 정도면 통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애를 표토르 2세라는 러시아의 황제로 앉혀버립니다. 이때가 근데 사실 중요한 시기인 게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고 굉장히 상당히 진전을 시켰지만 표토르 대제가 그 뒤를 이어서 누군가 이걸 완성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니까 후계 문제를 하여간 정확하게 하고 죽어야 돼 그걸 무조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술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박광희 작가님. 저희 거울 좀 보시고요. 네. 아유 이 얼굴 시커먼 거 봐봐 지금. 그래서 그래서 표토르 2세가 어린 나이에 9살에 즉위를 해요. 아이고. 즉위를 해. 그런데 얘가 좀 커가지고 뭐 성군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14살 때 천연두로 죽어버립니다. 천연두로. 표토르 2세가요. 그때부터 이건 너무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상략을 할게요.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져요. 그랬겠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표토르 대제의 자녀가 이남 일녀라고 일남 이녀. 일남이녀. 알렉세이와 안나와 그다음에 그 엘리자베타. 이남 일녀가 입에 붙나 봐요. 네? 이남 일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자식이 상파자다.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오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허지웅 쇼의 의견이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실권을 이 난장판을 통합하고 누가 잡았냐면은 예. 누가 잡았냐면은 그 두 딸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자베타가 잡아요. 아까 나왔던 딸. 예. 엘리자베타가 또다시 여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요. 무조건 러시아에서는 이 황통은 피는 표토르 대제로부터 대제. 와야 된다. 선언을 해요. 다른 피가 섞일 수가 없다. 선언을 해요. 아버지 뜻과는 좀 반대로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타가 집권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하. 그러면 자기 뒤 후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자식이 없고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자기 누나 있지 않습니까? 안나라고. 안나. 표토르의 또 다른 딸. 예. 애 아들이 있었어요. 안나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개그 정말 미안합니다. 야. 사실 뭐 아까 그거보다 낫지 뭐. 난 재밌지 체코 뭐. 얘기할 때 체코가 석자예요. 이거 하려고 했다가 안 했어요. 나는. 지금 안나 이게 체코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세요? 비슷비슷해. 도찐개찐. 알았어.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타가 여자 황제가 됐어요. 응? 근데 무조건 러시아의 황통은 로마노프 왕조가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이 없어. 근데 언니인 안나가 아들이 있었어. 무조건 쟤를 무조건 다음 황제로 하겠다. 조카잖아요. 선언해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표토르 3세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예? 내 조카를 내 다음 황제로 난 무조건 민다. 선언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토르 3세가 되는 그 어리버리한 어린애가 지금으로 치면 독일 땅 프로이센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나요. 예. 그리고 독일어밖에 못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민중도 싫어하죠. 러시아 민중도 되게 싫어하고 예, 그런 왕을 싫어하지. 러시아 다 싫어했어요. 예. 그러니까 난 도이칠란드가 최고예요. 아우토반 최고, 이힐리베디히 최고. 저는 독일제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요. 전 독일제 아니면 안 써요. 네. BM 땡, 아웃 땡밖에 안 타요. 뭐 이렇게. 어이구, 세상에. 그걸 알았어요. 그 엘리자베타도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표토르의 피가 섞인 애를 다음 황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쟤를 무조건 교육시키자. 아니 집착들이 참. 네. 데려오라고 해요. 러시아로 데려와가지고 넌 철저하게 내 조카지만 황태자 교육을 받아라. 근데 저쪽에서는 야 반말하잖아. 야야야 나인. 교육을 시키라고. 근데 약간 언어 습득 능력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안 배운 건지 못 배웠는지 안 늘어요, 이 애가. 그래서 독일어만 쓰고 이 독일에서 데려온 친구들과 독일 병정 놀이만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싫은 거야. 러시아가 싫어. 슬라브가 싫은 거야. 슬라브가 싫어. 자기가 슬라브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의 여황제였던 엘리자베타가 뭘 생각했냐면 빨리 결혼을 시키자. 결혼하면 정신 차릴 수도 있으니까. 결혼하면 정신 차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이 러시아판 건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둘이 친하잖아요. 예. 김건모 형이랑. 뭔 소리야. 그래서 하여간 결혼을 시키자 했는데 러시아 황족들과 결혼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약간 깜이 떨어지는 거 아니까 러시아 귀족들과 결혼을 시켜버리면 얘 천지가 될 것이다. 세상에. 외척이 될 거다. 외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굴 하냐면 러시아인이 아니면서도 귀족인 외국 귀족이면서도 우리 조카와 잘 맞는 뭐 없을까 하다가 독일에 약간 중간급 귀족이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황족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명함은 내미는 귀족의 기역자에 그냥 밥그릇 얹은 귀족이 있었어. 거기에 소피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소피아. 쟤다. 어차피 독일이니까 독일 말도 잘할 거고 적응은 잘할 것이다. 소피아를 불러오라고 시켜요. 엘리자베타가 딱 만나니까 굉장히 정치 야망이 엄청난 여인이었어, 소피아가. 아니 뭐 저기 오히려 아주 뭐 최고 클래스 귀족 가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달했나 보다. 집착이 있었어. 그리고 이 엘리자베타라는 러시아 황제를 보니까 다 온몸에 보석이잖아요. 내 목표는 이거다. 뺏어버리겠다. 네 인생 내가 뺏을 거야. 널 박살내고 내가 황제가 될 것이다. 저 보석 내 거. 그때부터 이중인격으로 살아가요. 결혼을 해요.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약간 그 영민 씨 명성황후 같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 정도면 됐다. 그래. 내 그 조카랑 너랑 결혼해라. 감사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런 다음부터 철저하게 숨겨요. 자기에게 야망을요. 러시아어를 다 배우고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루터교가 뭐 나름 국교였거든요. 아플 경우에는 당연히 루터교 그 신부님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 정교 신부님한테 저 축복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 정교 철저하게 러시아인으로 살아가요. 이 나라를 뺏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네. 근데 그거를 너무 티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 러시아 국민들과 표토르 3세와
다 알게 된 거야. 아, 너무 이제 그 야망이 크다. 야망이 크다 보니까. 욕심도 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엘리자베타 여왕제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기록에 따르면 그 여왕제의 국상 장례식 때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지금 현재 소피아가. 나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러면서. 고생했어. 근데 날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해 진짜. 했는데 그 어쨌든 죽었잖아요. 어? 그 이 현재 러시아 여왕이 여왕제가. 예. 그럼 당연히 황태자였던 아까 정했으니까. 정했으니까 황태자가 다음 황제가 돼요. 표토르 3세가 됩니다. 3세가 되자마자 맞아. 표토르 3세가 이상한 짓을 해요. 프로이센과 싸우고 있었거든 전쟁. 갑자기 전쟁 우리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독일파니까. 친독일파니까. 그리고 우리 러시아가 따먹은 땅 다 프로이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나는 독일이 땅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난 러시아는 난 러시아가 잘 되는 게 싫어. 땅이 작아야 돼. 러시아는 시베리아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당부자야 나는. 에이, 강남 나는 한약 욕심이 없어 소박한 왕이야. 이거 보고 러시아 국민들이 저건 이른바 적국을 사랑한 왕이냐. 이 표현이 거기 나와요. 적국을 사랑한 왕이다. 그렇죠. 이때 가뜩이나 여론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감지했던 이 소피아가 이 여론을 뒤집어 내 등에 업고 친히 구테타를 일으키자 해서 황궁에 있던 근위병과 손잡고 어차피 러시아 민심은 지금 표토르 3세라는 황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내 편을 들래 아니면 민심에 반하는 저 어리버리한 황제 편을 들래. 근위병이 좋다 그러면 베팅을 너 소피아한테 하겠다 해서 친히 구테타를 일으켜요. 밥을 먹다가 끌려갑니다. 표토르 3세가. 부인한테.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여보라니 오늘부터 내가 여황제다. 남편을 끌어내리고 넌 이제 전직 표토르 3세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러시아의 여황제가 된다. 더 이상 소피아가 아니라 예카테리나 대제라고 불러달라. 여기까지 해서 라이즈 오브 예카테리나. 야 재밌다. 이거 무슨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아. 그렇죠. 이제 투비 컨티뉴. 그러면서 이제 2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너 2부. 그렇죠. 남편을 내가 보기에는 그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당연히 자기 시험만 본 순간부터 계획. 그러니까. 시기만 보고 있었던 거죠. 시기만 보고 있다가 탁 친 것 같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속 쿠데타 얘기라고 그랬더니 쿠데타 맞습니다. 두 번 있었잖아. 알렉세이 아들. 알았어요. 다음번에는 좀 재미난 걸로 더. 이게 재미없다고? 재밌었어. 그러니까.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걸로. 우리 더 이 재밌는 걸 우리 늘 꿈꿔야죠.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뭐였지? 3번 요리사였습니다. 하예르님 3098 쓰시는 분 7681 쓰시는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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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신청곡은 그냥 제목만 딱 써서 보내주셔도 틀어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사업에서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최수정님, 비오는 날 장흥 숫가마에서 엄마랑 청취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웅디 목소리 참 좋네요. 장흥 숫가마? 이게 대명사인가요? 이 상호명 아닐까? 어디서든 어머니랑 같이 듣고 계시다니까 감사드리고 이 밖에 풍경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면 좋겠네요. 이왕이면은 그러면 좀 운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미연님 3년 동안 잘 피해 다녔던 코로나에 걸려서 어제부터 거의 시체놀이 하고 있습니다. 고열에 근육통에 약을 먹어야 해서 미역국에 밥 한 술 말아 겨우겨우 먹고 있었는데 웅디 먹는 거 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빨리 입맛 찾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사실 그런 줄 알고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은데 여러분들 입맛을 살려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빨리 입맛이 돌아갈 텐데. 어휴, 큰일인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서. 제가 이 병원은 갔다 오신 건가? 그래요. 약 드시고 평안하게 마음 잘 붙들고 계시면은 지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682 쓰시는 분, 오늘 내일 아내가 20여 년간 알고 지내는 이웃 아주머니와 휴양림으로 쉬러 가요. 애들도 비슷한 또래, 공통의 관심사가 많은데요. 신난다! 자유다! 아, 아내만 가신다고요? 아, 그렇구만요. 뭐 하실 거예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신청하셨는데 지금 너무 꿈에 부풀어 계시는 것 같은데 신청곡까지 이런 거 보니까 일단 띄워드릴게요. 아우 너무 좋아. 4288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었어요. 낸시 시나트라의 썸머 와인 듣고 왔습니다. 박용수님이 여름엔 썸머 와인이죠 하셨어요. 프랭크 시나트라 딸이죠. 리 헤이즈로드랑 같이 부른 곡일까요? 이 곡이 옛날에는 아빠랑 부른 건 줄 알았어요. 목소리 언뜻 들으면 그렇지 않나요? 프랭크 시나트라 같지 않나? 아무튼 잘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스토커에 삽입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곡이기도 합니다. 호티님이 우산 쓰고 허지영 쇼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올림픽공원 산책 중인데 너무 좋아요 말씀하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이옥주님, 소녀가 어제 퇴원해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 선곡이 훌륭해요. 일상의 평화로움을 마음껏 누려보네요. 많은 분들이 오늘 선곡 너무 좋아하시네요. 8219 쓰시는 분, 남편 저녁 준비하고 수업 가야 해서요 감자전을 굽고 있어요. 옹디 방송 한 달 정도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고요. 한지원님은 비 내리는 거 보면서 멍 때리고 싶은데 현실은 부스에서 옹디 방송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비 내리는 거 보고 있어요. 이소라의 신청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무슨 부스실까? 오. 아무튼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이었으면 좋겠네요. 편안하게 신청하신 곡 들으십시오.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힘든 세상, Life is pain.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는 이 세상. 박경애님이 신청하셨어요. 에픽하이의 트로트 듣겠습니다. 3932 쓰시는 분이 항상 라디오 즐겨 듣는 시내버스 기사 남편을 둔 와이프입니다. 차 안이 빗물로 미끄러워서 다치는 승객은 없을까? 이렇게 비가 오면 더 걱정이 돼요. 일도 힘들고 몸도 아픈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나가는 남편을 보니 속상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752번 그리고 7775호 기사님들 752번 7775호 기사님들 이렇게 힘내라고 파이팅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3932 쓰시는 분 남편분 걱정에 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만은 겸사겸사 또 그 마음 살려서 모든 지금 대중교통 운행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서 시야가 많이 저기 가리잖아요. 안전운전 또 그래도 또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더 쾌적할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허정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빗길 안전 운행하시고요. 최동민님이 신청하신 이현우의 비가 와요 준비했어요.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최영균, 김환기,
허징이었습니다. 맞아요.